예, 특허청장님 수고 예. 많으십니다. 일본의 수입 규제에 의해 소부장 분야에서의 국산화 이 문제가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 한국 내에 일본 특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읽고 있습니다. 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표가 안 뜹니까? 최근 5년간의 이 핵심 전략 품목 단기과제 소재 부품 20개에 예. 대한 국내 일본 특허를 비교를 해보면요. 15년 이전에 27.6%였습니다. 일본 특허의 점유율이. 예. 그런데 최근 5년에는 39.7%고 올해 8월 달에는 40.5%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맞습니다. 다음 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건 5년간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일본인 특허 건수와 비중인데요. 이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전에는 58.3%에서 또 최근 5년에는 67.5%입니다. 또 플레이미더도 41%에서 51.4%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증가 폭도 크지만은 점유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산화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이런 국내 특허, 특히 이 핵심 소재 부품 분야에서 비율이 급증하면 과연 이제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예. 이 일본 특허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특허청장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을 국산화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기들이 가진 특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공격하면 우리 기업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핵심 특허와 기술적, 법적으로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우회 기술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은 지금 현재 특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소위 수출 규제 핵심 품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R&D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청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특허 기반 연구 개발 전략이라고 합니다. IP R&D라고 하는데 이 전략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R&D 하기 이전부터 R&D를 진단하고 일본 특허 어떻게 걸리는지를 찾아서 우회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좀 R&D를 비상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각오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예. 또 실행 예. 이런 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그 이번에 문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 전략을 적용하고 네.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청장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이다. 알고 예.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93%가 영업비밀이고요. 맞습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산업기술 38건인데 피해 규모가 주로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예, 퍼센티지는 제가 좀 예, 한 봐야겠습니다. 90% 가까운 많은 거로. 8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예. 기술 유출을 PC를 들고 가다 걸렸죠. 예, 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외국으로 유출하는 건수가 71건이다. 뭐 중국이 많습니다만 일본도 7건으로서 10%에 달하고요. 미국, 대만 이런 순인데 특히 우리 국내 기술이 앞서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서의 건수들이 22건이 제일 많습니다. 또 예. 그다음에 정밀기계, 또 정밀화학 이런 분야로 나서는데 어쨌든 이런 영업 비밀이나 기술 유출 근절하기 위한 단속 방안, 또 처벌 강화 방안, 특히 그 해외로 이런 기술 유출은 이 법적으로도 국내 유출보다는 훨씬 그 배 가까이나 많은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3월부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특허청이 직접 시작을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가장 큰 난점은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어서 일반 경찰들이나 검찰이 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허청이 적은 직원이지만 배치를 해서 업무를 개시했고
앞으로 특사경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해서 계속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미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이 됐고요. 그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또 형사처벌의 수위 사양 조정도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올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영업비밀 침해 등의 기술 탈취는 특허청만의 이슈가 아니라 공정위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각자 해오고 특히 공정이나 중기부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조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허청이 부처 협력을 좀 강화해서 예, 특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는 특허청이 주도해서 잘 예, 공조를 처리해 하기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문 드리고 산업부 장관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과연 내수 진작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서 회의적인 지적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을 했지만 실제 효과가 국내 유통 구조상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대형 유통의 납품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 이런 분야를 보면 특히 대금 직업에서 상품 판매 후 직업입니다. 위수탁도 마찬가지고 특약 매입 또 반품 가부도 반품 가능으로 이제 특약 매입과 위수탁이 되어 있어서 이 중소납품업체의 불리한 계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그 국내 유통 구조를 직매입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실제 기업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실제 경제적인 효과도 17년에는 10조가 넘는 매출이지만 18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도 효과가 감소되고 GDP에서는 0.06% 증가하는데 기여도가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가 예산이 5년간 195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기도했던 건 그 처음 당시에 그 우리가 소비가 조금 그 부족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외국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지금 말씀 주신 거 우리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와 다르게 우리가 다른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거를 아예 그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그 온라인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심으로 좀 그 내용이 가게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다른 형태로 그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지난해에는 아까 90개 정도 참여 업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9월 22일 현재입니다만 한 300여가 넘는 업체가 일단 참여 의사를 발표해서 민간 주도로 이번에는 할 것이고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적하신 것처럼 코리아 세일 페스타보다는 과연 우리 유통산업이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유통 구조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변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국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또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현재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 그 참고해서 앞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방안에 그 새로운 내용들을 좀 발굴하고 그 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